20년도 광동시험지인데 일단 범위가 이게 좀 범위가 넓어가지고 범위에 좀 여러분 시험 범위 안 맞는 것들을 좀 빼고 풀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빼고 나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1페이지에 질문 하고 싶은 데 있나요? 광동시험지 첫 번째 페이지에 성빈이 같이 봐 풀이를 알았죠? 질문 없나요? 넘어가도 되니? 강영아 넘어가도 돼? 그러면은 2페이지에는요. 이 페이지에 뭐 9번이나 12번 이런 건 안 풀어도 됩니다. 그죠? 풀었어? 이 페이지 질문 없나요? 넘어가. 3페이지에는요. 여기서도 14, 15, 16이 다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13번만 맞췄으면 되는데 그지? 13번 맞았겠죠 설마? 친구 맞았어 13번? 예? 13번 맞았어? 당연히 맞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네 번째 페이지는요. 17번이랑 19번. 17번, 19번. 네, 17번, 19번 보겠습니다. 17번 문제가 이 지난 시간에 그 예진이가 열심히 물어봤던 문제가 이제 이런 건데 예진이가 없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면 사실 중요한 건 그래프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먼저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1사분면에 있는 점을 하나 잡고 시작하자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는 1사분면에 A라는 점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A라는 점에 X좌표를 이렇게 소문자 A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요 점의 Y좌표는 뭐가 될까요?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점이랑 그대로 아래로 띠리리리리 내려가가지고 존재하는 점이 D잖아요. D니까 D라는 점도 X좌표는 똑같아야죠. 얘하고. 그쵸? 같은 세로선상에 있으니까 얘도 X좌표는 A가 될 텐데 대신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Y좌표는 여기다 A를 집어넣어서 A제곱 빼기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라면 이때 이 직사각형을 잘 살펴보면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요게 뭐지 성빈아? 요 점의 X좌표 A 그러면은 그 옆에 여기 뭐예요? A 길이는 A 좌표는 마이너스 A 그치? 그러면 결국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자 요게 가로의 길이인데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뭐라고요? 2A 그쵸 2A A랑 A를 더하면 2A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인데 세로의 길이도 우리는 금방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로의 길이라는 건 A점과 D점의 Y좌표의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Y좌표가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그게 세로의 길이를 뜻하는 건데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요거고 밑에 있는 점의 Y좌표가 요거니까 결국 이 길이를 표현하고 싶으면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뭐 하면 될까요? 사진아 뭐 하면 될까? 빼면 돼요. 그쵸? 빼면 되죠? 네, 위에 점의 Y좌표에서 아래 점의 Y좌표를 빼면 그게 여기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에서 요 놈을 뺍니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에서 빼기 A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 아니 플러스 8 요게 세로의 길이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가로의 길이가 2A, 세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얻어냈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이 녀석의 뭐 찾는 거냐? 둘레 길이겠죠? 네, 그쵸. 둘레 길이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를 우리가 FA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면 FA는 우리가 찾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더해가지고 연관어 몇 배? 2배 한 게 둘레 길이죠.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2배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4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둘이 더해서 곱하기 2까지 하면은 자 그러면 요 놈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요. 이거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마이너스 4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a. 그럼 여기다가 반의 제곱. 조금 전에 그 중3 애들 와가지고 요거 보강했거든요. 할 줄 아니 성빈아? 얼마? 2분의 1? 확실해? 2분의 A? 뭐지 강혁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지? 4분의 1 그죠? 4분의 1 왜? 마이너스 A라고 돼 있잖아. 그럼 A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성빈아?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반의 제곱을 쓰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의 반이 얼마야? 그거를 제곱하면 얼마야?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바깥에 플러스 16 있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 괄호. 자 성빈아 뭐의 제곱이 될까? 2분의 1 그렇지. 얘를 제곱한 게 4분의 1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바깥에 요 바깥에는 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괄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니까 괄호 밖으로 나갈 때는 이것의 분배를 받아 나가는 거잖아.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끝에 16까지 더하면은 요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요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A 값이 2분의 1일 때 A 값이 2분의 1일 때 이 식은 가장 어떤 값을 가질까? 가장 어떨까? 최대값, 그쵸? 위로 볼록한 상태니까 최대값을 갖겠죠?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17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4번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근데 이렇게 똑같은 문제에서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최대가 될 때 그때 요 점의 좌표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요 A점의 좌표는 뭡니까? 그러면 그때는 17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분의 1이 중요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요 점의 좌표를 딱 쓰면 되는 거지. 그치?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제일 좌표를 표현하기 편한 대부분 1사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사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하나 잡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길이도 표현하고 다른 점의 좌표도 표현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지? 제일 처음에 점의 좌표를 잡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 승우야 19번 맞았니? 풀지는 못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 회차에서 이 기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19번인데 연관이 맞았니? 아유 역시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정확히 판단됐어요? 그렇지.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요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판단해낼 수 있어요. 니은하고 디귿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조건과 나조건을 봤을 때 가조건은 조금 있다 생각하고 나조건을 먼저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윤지야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를 줄까? x가 1일 때 어. 최대값을 갖고 그리고 이미 다 말했죠?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라는 거고 그리고 어디로 볼록하다는 거예요? 위로 볼록하다는 거죠. 최대값을 가지니까. 그치? 범위에 제한이 없는데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를 상상을 하고 이 함수가 1에서 이렇게 1에서 최대값을 갖는 상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요 나 조건을 읽어봤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을 보면 가조건에서는 f-1이 0이라고 했습니다. f-1이 0이다. 그럼 좀 전에 여기 이제 가운데 센터 그어놓은 게 1이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하나, 둘, 두 칸을 갈게요. 두 칸을 가가지고 여기다가 쭈루루루루루 그어놓으면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지점에서 이 마이너스 1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래요. 그 얘기는
이 마이너스 1이 띠리리리리 들어가가지고 요 지점이 0이란 얘기잖아. 요 지점이 0이란 얘기는 요 지점에 뭐가 지나가고 있어? x축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x축이. 그죠? 함수값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 지점에 이 함수에서 x축이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죠. 여기에 x축이 있다. 그쵸? 이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여기가 아까 1이었는데 1에서부터 왼쪽으로 두 칸만큼 온 지점이었잖아. 그러면 이 반대쪽 여기도 알 수 있죠. 여기도 여기서 왼쪽으로 두 칸이었으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간 지점이구나. 그럼 얼마구나? 3이구나. 그쵸? 3이구나. 그래서 또로로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x는 3이구나 라는 사실까지 딱 캐치를 하시면 그러면 가, 나 조건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은 다 받아 먹은 거예요. 그쵸? 그래프를 꼭 상상을 해서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하면 기억 어때요? F3이 0이다. 정확하게 맞죠? 그죠? 네, 3 집어넣었을 때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기억이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를 잘 들여다보면 여기서 니은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한 칸 더 가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하나 그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띠리리리리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분의 1은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2분의 1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얘네들의 가운데에 여기 이렇게 뭐가 지나갈까? 그치? 여기 y축이 지나가겠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니까 여기 y축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2분의 1, f 2분의 1, 2분의 1이면은 0과 1의 가운데 여기에 또 또로로로로 요렇게 2분의 1이 지나갈 겁니다. 그죠? 여기가 2분의 1.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F2도 비교하라 그랬죠? F2면 어디냐면 1과 3의 중간이니까 여기쯤에 있을 거죠. 1과 3의 중간. 그래서 여기가 또르르르르르 여기가 2 x가 2. 자, 이렇게 그어놓고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냐 이거를 지금 비교하는 건데, 물론 이거는 지금 약간 그 정확하게 어떤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비교해보면 여기가 조금 높고 여기가 조금 낮다는 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손으로 그리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높고 낮고는 결국 뭐가 결정해요? 이 가운데 축에서부터 가깝냐 뭐냐 이걸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2분의 1이라는 지점은 요 거리가 2분의 1밖에 안 되지만 2라는 지점은 요 거리가 1이잖아. 그치? 조금 멀어졌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여기 높이가 여기 높이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죠. 그쵸? 이차 함수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축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은 것이 더 크다. 이건 확실히 제일 작은 거고. 그치?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되려면 요거랑 요게 자리가 바뀌었어야지 맞는 말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니은 틀렸어. 자, 그럼 이제 디귿인데 영관아, 디귿은 어떻게 했어? fx를 구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fx 이 그래프식에서 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x축이랑 요렇게 두 군데서 만난다는 거니까 우리는 fx를 무슨 형으로 쓸 수 있을까? 일반형 말고 표준형 말고 무슨 형? 인수분해형. 그죠? 인수분해형.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니까요. 앞에 a 하나 붙여놓고, 자 윤지야 뭐라고 쓸까 여기다? 맞아요. 요렇게 우리가 fx를 써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f0은 k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f0이 k라는 사실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f0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0 집어넣으면 이쪽이 몇 a가 되나요? 마이너스 3a가 되죠. 그 마이너스 3a가 곧 k다. 이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귿에서. 그쵸? 그래서 이 f0이 k라는 것은 마이너스 3a가 k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요 fx는 kx라는 요식에서 k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 방금 찾았잖아. 그지? 마이너스 3a를 대신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3ax하고 같다. 요런 식을 쓸 수가 있고, 이게 아까 fx였으니까
요거 뒤에다 이렇게 붙일게요. 자, 얘가 마이너스 3ax하고 같습니다. 요게 지금 디귿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 방정식이 되는 거죠. 요게. 그럼 a 어떻게 해버리면 좋을까? 바로 그냥 날리고 가면 되죠, 그쵸? 어차피 a가 0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어서와. a가 0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니까 a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식만 계산하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전개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니까요.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서 바로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해버리면 되겠네, 그지? 실근 두 개 갖는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선생님, 예, 네. 아까 저 가족관에서 네. f 마이너스 1이 0이면은 저기가 x축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쵸. 왜 x축이 지나가요? 그 만약에 x축이 여기 안 지나가고 x축이 여기 지나간다 해봐.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0보다 어떻게 돼요? 커요. 커지잖아. 그러니까 딱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요 지점에 이 점의 y좌표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이 지점의 y좌표가 0이 된다는 것이 곧 거기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 아닐까?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y좌표가 0인 지점이 곧 x축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보면서 마이너스 1, 0 그러면 거기가 x축이 지나가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9번 문제가 이런 문제였고요. 아마 상호는 이런 거 하나 내지 않을까? 그죠?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2차 함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뽑아내려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아니면 그 나머지 정리해서 좀 어려운 문제. 그죠? 그런 유형으로 좀 어려운 걸 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디 거였니? 광동 거였는데 광동 거 마지막 페이지 단답형 문제 중에 논술형 문제 중에 질문 있어요? 여기는 이제 질문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질문 있나요? 혹시? 없어요? 예진 채점 다 했어? 아니 저 이용공부터 들었어요. 아 그래요? 왜 광동 왜 광동 왜 안 풀어? 몰랐어요. 자 그러면 광동 풀이는 이렇게 마치고